일단 어제 있었던 이슈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면 여기 캐나다, 멕시코 관세 일시 중단 이슈 때문에 어제는 어제 시장 나빴죠. 이거 일시 중단했는데도 시장에서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진절머리 나가지고 그 있죠. 진절머리 나서 사실 주변에만 봐도 이제 변동성에 진절머리 난다. 그냥 팔고 좀 쉬겠다 하는 사람도 실제로 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실제 뭐 펀드 매니저들도 좀 이제 많이 이거 자꾸 신경 써야 하고 하면은 사실 이제 만약에 아시아에 기반을 둔 좀 투자자들이다 뭐 헤지펀드다 근데 사실 미국 증시 이제 밤에 맨날 봐야 되는데 이 변동성 너무 심하고 하면은 밤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뭐 포지션을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진절머리가 났나 봅니다. 이 멕시코 캐나다의 수입품 관세 25% 4월 2일까지 중단한다. 근데 4월 2일에 어차피 상호 관세 부과할 예정이다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노이즈가 계속되니 조금 시장에 더 이상 좀 뭐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기자가 질문도 했죠. 관세 유예가 주식시장 때문인가 물었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시장 매일 보면서 시장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나는 시장을 보지도 않는다. 이런 언급을 해서 어제 시장에 조금 매도세를 더 촉발하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CNBC 또 거의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가 현재 대통령은 미국 재건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결국 성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게 핵심이죠.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조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1% 이상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주식시장이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근데 뭐 지금부터 폭발해야 좋은 거지. 이거 금리 1% 하락할 때까지 또 주가 주식시장 한창 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식 다시 폭발하면 원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상당히 슬픈데 어쨌든 금리 내리기 위한 조치 아닐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여기 나스닥 100 지수 QQQ로 한번 차트 가져왔는데 200일 이동평균선을 2023년 3월 이후로 하회했습니다. 이게 2023년 3월 하면은 사실상 2022년 뭐 10월, 11월 챗 GPT 이후로 그때부터 뭐 강세장이 그때부터 시작했다 표현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강세장은 또 바닥에서부터 어느 정도 올라와야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챗 GPT 붐 이후로 AI 랠리가 시작된 이래로 2023년 3월에 딱 하루 200일 이동 평균선 그 밑에 하회했다가 바로 다 올라왔습니다. 요게 8월 요때도 그 작년 8월 5일에 그 뭐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일본은행에서 갑자기 금리 올려서 했을 때도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었고 그 전에 뭐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미사일 쏘고 했을 때도 200일 이동평균선 그때 깨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한창 잘 올라오고 있었던 때인데 네,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거의 뭐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하회를 했고 이제 최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나스닥 100이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일단 진입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 QQQ 나스닥 100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던 사례들 뭐 금융위기 이후로 제가 쭉 다 보니까 물론 한 2015년, 16년까지는 조금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으니까 뭐 이게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이제 놀았던 적이 상당히 많고요 지수가. 근데 한 2016년 그때부터 이제 유럽 그 위기도 좀 해결되고 그다음부터 좀 이 지수가 올라왔을 때부터는 거의 웬만해서는 200일 이동평균선 깬 적이 많이 없습니다.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S&P 500보다 나스닥이 더 파워풀한 상승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왔죠. 가장 최근 사례 보면은 23년 3월에는 하루만 딱 200일 이동평균선 하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는 이제 하락장에서 베어마켓에서 다시 불마켓으로 진입하던 때라 조금 일시적 변동성이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22년 1월 이때 나스닥 100, 200일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가니까 시장이 약간 좀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 베어마켓에 진입했다. 이런 전적이 있고 2020년 3월에도 팬데믹 때문에 이때 200일 이동평균선 깨고 베어마켓 진입했던 적이 있죠. 그 다음에는 그 전엔 사례 보면은 2019년 5월 한 번 있던데 그때는 그래도 곧바로 반등을 했다. 뭐 그랬던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2018년 10월 뭐 이때 19년 5월은 그때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하회한 이유는 이때 무역 전쟁 때문이었고 18년 10월에는 그때 그 금리를 가파르게 또 인상하고 있었죠. 무역 전쟁 이슈도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좀 베어마켓에 진입했다가 금리 결국 다시 뭐 낮추겠다 하면서 12월에 반등을 했었는데 2018년에는 근데 결국 이 곧바로 반등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23년 3월이랑 19년 5월.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곧바로 반등했냐? 약간 패드풋 발동 기대감이 시장에 좀 만연했고요. 왜냐면 이게 19년 5월에 그때 200일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갔다가 결국 이제 바로 반등한 데에는 결국 이게 금리 인하
조금 시장이 어쨌든 조정받을 때는 항상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돼 있다 보니까 페드가 나선 거죠. 실제로 2019년 7월에 바로 페드에서 25bp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3년 3월에도 그때 이때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지만 계속 FOMC나 그런 데서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가 거의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 도달했다. 그런 이제 코멘트를 시장에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23년 7월에 금리 인상이 중단됐는데 그때 이미 좀 페드 풋이 어느 정도 발동이 한 거죠. 페드에서 계속해서 언지를 주니까 이게 시장에 먹혀 들어간 건데 이번에도 200일 이동평균선 깨고 오늘 곧바로 만약에 반등한다 이러려면은 파월 의장의 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도 중요하지만 파월 의장이 좀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뭔가 좀 분위기는. 그래도 이 페드풋 저는 좀 파월 의장이 도와주기를 기원해 봅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베팅하는 쪽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 CME 페드워치에서 원래 6월 달 금리 인하 이게 좀 베팅이 뭐 정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정석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현재 5월 금리 인하 당장 이제 3월 FOMC는 다다음 주에 있으니까 이때 뭐 금리 인하하기는 좀 시기상조 아닐까 싶고 그 다음이 5월인데 5월 FOMC에서 금리 1회 인하 확률이 현재 45.8%까지 베팅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뭐 고용 지표 더 망가진다거나 뭐 다음 주에 이제 CPI가 좀 더 내려온다거나 하면은 이 5월 금리 인하 베팅 확률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은 5월에 금리 인하 하려면 결국 파월 의장이 앞으로 나와서 조금 뭔가 언지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5월 돼서 금리 인하를 뭐 예고도 안 하고 해버리면은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받으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3월 FOMC 연설에서 3월 19일 날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좀 뭐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뭐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고 고용도 조금 타격이 있고 그리고 뭐 물가도 잡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패드풋 발동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3월에는 369, 12월에는 FOMC 점도표도 나오고 이 SEP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중요시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3월 중순 지나면 뭔가 이 패드가 도와주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근데 이 페드가 좀 결국에 5월에 금리 인하 바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높이는 것 중 하나는 현재 미국의 2월 들어서 경기가 좀 많이 크게 급격하게 둔화되는 게 여러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민들의 소비와 가장 밀접한 그런 리테일 업체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2월 들어서 소비가 급감했다라고 다 모든 기업들 웬만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재 클리블랜드 여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1월 달에, 이 1월 달 CPI, 그러니까 지난달 발표한 거죠, 2월에. 근데 1월에 CPI 발표했을 때 MOM으로 0.5% 증가했고, YOY로 3% 증가했습니다. 근데 현재 클리블랜드 여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보면은 이제 CPI 발표가 다음 주에 있는데, 2월 달, 당장 다음 주에 발표할 CPI 전망치죠. 이게 CPI MOM으로 0.23% 이제 증가할 거고, YOY 2.8%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보게 될 CPI, 다음 달, 이제 4월 달에 보게 될 CPI에서는 이 3월 CPI가 이제 MOM으로 0.01% 사실상 물가 상승이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안 움직이니까 YOY로도 2.47% 전망되니까 연준의 목표는 2%에 근접해 가는 거죠. 그리고 CPI나 이제 PC 근데 또 이 PC 측면도 보면은 현재 이게 어쨌든 이 클리블랜드 여는 자료 보면은 3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공개될 이번 달 말 말고 다음 달에 공개될 PC 현재 예측치가 2.08%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목표라는 2% 이미 도달을 거의 한 거고요. 이게 분명히 제롬 파월 의장은 작년부터 주구장창 이야기한 게 인플레이션 잡히면 금리를 내릴 겁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 하지 않겠죠. 분명히 이게 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경기가 쿨다운 되다 보니까 좀 물가도 어느 정도 좀 많이 현재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저는 5월 금리 인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게 물가가 좀 이제 안정화된다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 시장이 같이 안 무너지려면은 고용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만약에 물가는 뜨뜻미지근하게 2%그 정도 보여주는데 고용이 탄탄하다. 그러면 그게 저희 미국 증시 2010년대 중반에 계속 봤던 그 골디락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앞으로 또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고용은 솔직히 좀 기대감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고용 지표 뭐 다음 달 거 그 정도 좀 좋게 나오길 한번 기원해 보겠고요. 근데 결국에 이게 좀 여러 가지 이 페드 풋 이런 거 원래 주식도 음모론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음모론 같이 펼치면서 하면 재밌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근거하면은 3월 중순부터 거의 뭐 한 3월 둘째 주 이때 이제 바닥을 찍고
3월 둘째 주부터 다시 올라온다. 이런 게 결국 S&P 500 지난 20년 동안 계절성 패턴입니다. 이게 결국 이런 걸로도 뭐 알고리즘 짜서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둘째 주, 결국 3월 둘째 주면은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나?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긴 합니다. 설마 CPI 많이 둔화돼서 조금 시장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기원도 해보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CPI 발표했는데도 이제 반등을 못 한다. 그러면 3월 19일 날 FOMC를 기대해 봐야겠죠. 3월 19일 날 FOMC 있고 3월 18일에는 젠슨왕 CEO가 이제 GTC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젠슨왕이랑 제롬 파월이 한번 이거를 도와주기를 빌어봅니다. 결국 시장에 중요한 거는 뭐 유동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페드가 도와주기를 한번 간절히 바라보고요. 근데 이제 뭐 어쩌면 근데 오늘 설마 이 파월이 비둘기를 데려올까요? 오늘은 좀 그냥 뭐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오늘 동부 시간으로 12시 반,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에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당장 고용지표 나오고 이제 연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지난 이제 FOMC 이후로 조금 파월 의장이 뭐 별로 발언이 없었죠. 의회 연설 나가고 그 뒤로는 거의 뭐 활동이 없었다 보니까 이번에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로 이제 드디어 좀 발언에 나서는 건데 최근에 미국 경제 상황도 좀 2월 들어서 소비가 급감했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고용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결국 오늘 비둘기 한 마리 데려오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비둘기 상당히 중요하다. 항상 미국 증시는 실적도 중요한데 실적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꼽으면은 결국 유동성입니다. 항상 이 거의 한 1970년대, 80년대 뭐 그린스펀 의장 이후로는 항상 연준이 시장이 무너질 때 도와주러 왔다. 시장이 오늘 급반등할 수 있도록 제롬 파월의 비둘기 쇼를 한번 기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